윤석열 후보가 아침 7시부터 네. 이렇게 선대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 일정을 제의하고 네. 앞으로는 7시에 딱 선대위 일정 새벽에. 그렇죠.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상임선대위원장, 네. 6본부장들 다 모아놓고 그날 일정을 체크하고 네. 메시지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금 그 아침 7시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독한 마음을 먹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쪽으로 힘을 몰아주려면 확실하게 좀 몰아주고, 내부의 비선 실세 이런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죠. 지금 일부에서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쪽에서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은 무슨. 안 되죠. 지금 뭐 폐암 그 투병하고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창당하라도 힘이 있어야죠. 지금 아니. 그만큼 여력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설이 계속 집권을 나오니까 해놓고 난 뒤에 그렇죠. 무슨 그런 얘기가 나오든가 말든가 해야지. 그런 지금 얘기 집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그 정신은 그렇죠.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자체도 자꾸 이제 분열의 단초가 되니까 당이 좀 혼연일치가 돼서 한쪽으로 좀 몰아나고 잡음이 안 나오게 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 후보가 해야 난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재 영입을 하더라도 당에서 순회진들이 뭔가 좀 토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옆방에서 모르고 뭐 이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지난번 뭐 영입했다는 뭐 신재라는 사람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청년 본부장인가를 사퇴하는 사람도 생기고 당내에서도 분란이 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석기 석방하라고 주장한 사람은 어떻게 데려오느냐? 아무리 뭐 99%가 생각이 달라도 1%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은 다 포용한다고 하지만 포용도 어느 정도 선언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신재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김한길 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자체가 좀 내분을 겪는 또 하나 요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좀 선대위 내에서 순회급들이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견이 일치가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한테 설득할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 전략까지가 마련돼 가지고 탁 이렇게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은 서로 옆방에 일어나는 일이 뭐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을 하고 그 윤석열 후보도 이제 검찰복을 벗은지 이제 한 6개월 넘었잖아요. 이제 검찰의 그 때 이거는 완전히 벗어야죠. 옛날처럼 뭐 의리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고 뭐 이렇다면 이제는 그거보다도 국민과의 신뢰, 국민과 어떻게 다가서느냐 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반문재인 정권 교체의 중요성 100번 강조해도 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우리의 미래, 비전 이거를 또 강조해야지 아마 중도표가 더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도 지금 톡한 마음을 먹은 것 아닌가. 새벽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이 선대위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고 지금 2박 3일 일정으로 TK 지역에 내려가 있는데 어제 경북 지역에서 이 보였던 여러 언행들을 보면은 그동안 조금 자제해 왔던 문재인 또 이재명에 대한 아주 공격을 톡하게 퍼부었습니다. 세게 얘기했죠. 아마 그동안에는 좀 온건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뭐 문재인 엉터리다 뭐 원색적 비난을 했죠. 그 문정부는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한다. 뭐 말은 얘기죠. 또 민주투사인 것처럼 또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또 이재명은 맨날 국민한테 큰절하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 진짜 못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잘하는 건 변신술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문재인 공격은 지난 21일 코로나 대책회의 네.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이 코로나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의 오판입으로는 참사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고 28일에도 그 전기 도시가스 뭐 네. 이런 것들 대선 이후에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참 나쁜 정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노무현 네. 대통령이 뭐 대연정 얘기하니까 네. 참 나쁜 정부라고 그렇죠. 정권이라고 그렇게 네. 욕한 적이 있었고 또 뭐 29일에도 SNS에다가 네. 공수처 네. 이 통신조에 대해서 왜 문재인은 아무 말이 없나 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통신조에도 할 말 없죠. 문재인 네. 정권은. 네. 어제 경북 지역에 가서는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원색적으로 공격의 날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거는 잘 한 거라고 봐요. 야당은 우선 좀 강해야 되잖아요. 예. 야당이 맨날 하나만한 말 해서 뭐 하겠어요? 정권 교체에 의지를 불태우는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이분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할 때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럼요.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새벽닭이 뭐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투쟁 정신 이게 야당의 원동력이죠. 야당의 목표는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예. 이기는 거예요. 정권을 이거 가져오는 뺏어오는 것이죠. 거예요.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게 좋은 거다. 상선약수 뭐 나무 가지가 강하고 크면은 나무에 눈이 쌓이면 부러지지만 가느다란 나뭇가지는 눈이 와도 구부러지니까 안 부러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부드러운 게 이긴다고는 하지만 야당은 부드러워서는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강하게 터프하게 붙어야죠. 그러자면은 강하게 투쟁 잘해야 되고 우선 또 뒤에서 내분 이걸 빨리 없애도록 청소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 문재인 정권이 네. 범죄 행위나 다름없다 이렇게까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두고두고 저는 이거가 이 법적인 그 올가미에서 이거 빠져나올 수 없다고 봐요. 지금 공소장 이런 거 그 탈원전 할 때 그거 나온 거 보니까 산자부 공무원들이 자기 죽는 줄 알고 기어 들어갔더라고요. 예? 왜 문재인이가 시켰으니까 다들 꼼짝없이 엮여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누가 시켰냐 이거죠. 이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뭐 윤석열 후보가 가서 재개하겠다 뭐 약속했던 거는 저는 뭐 잘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겠죠.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과거 독재 정권은 경제라도 살리고 그렇죠. 이런 산업화 기반을 다졌는데 이 운동권 정권은 지금까지 한 게 없다. 그거 아닙니까? 네. 한 게 없죠. 부수기만 했죠. 이 해먹는데 걸리적거리니까 전문가들은 잘 안 쓰고 바보들만 모아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경제도 망치고 뭐 위원회 만들어서 외교안보도 바보들끼리 상의해서 예. 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그 총이 바보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책임 회피만 계속 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이가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 정치했다. 저는 뭐 상당히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곱게 정권 내놓는 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도 그렇죠. 했고 선거할 필요도 없다. 뭐 이렇게. 백개문 동원해갖고 인신공격, 예. 인격 말살 그런 그렇죠. 일이나 지금 벌이고 있지 않느냐. 네, 맞는 얘기죠. 이재명에 대해서도 네. 뭐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제도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도 공약 말을 바꾸는 사람하고 저쪽에서 지금 왜 토론 안 하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 토론을 한들 무슨 효과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차피 뭐 공직 선거 기간 2월 15일부터 시작하면은 토론회 3번 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 대선에서는 6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이제 언론 쪽에서 그렇죠. 세 번을 합쳐서 했고 6번. 선관위가 주재하는 그렇죠. 것은 법적으로는 세 번을 하게 그렇죠. 돼요. 뭐 미국에서도 뭐 대통령 토론회 하면 한 2번 뭐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 할 필요 없다 얘기한 거는 뭐 잘한 거로 봅니다만은 다만 토론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뭐 그래서 회피할 이유도 네. 없죠. 정정당당하게 저는 역공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 토론하자. 그 대신에 대장동부터 하자. 네. 대장동 네가 주모자 아니냐. 너 요리조리 말 피하고 자살한 그렇습니다. 사람도 모른다고 오리발내미는데 대장동부터 하자.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자꾸 회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하되 네. 그러면 뭘부터 할 건지 이런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장동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국민적 그렇죠. 의혹사항이니까 그렇죠. 이 문제부터 토론을 하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역공으로 그렇죠. 집행하라. 대장동 문제 네. 제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음. 수천억 조 단위가 특정 인간들이 배불린 데 쓴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고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이 대장동에 대해서 수사도 안 하고 말로는 특검하자면서 지금 이재명부터 꼬리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부터 조사하자 이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칫 많은 국민들한테 이 아웃복싱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야당은 인파이터 해야 합니다. 야당은 공격적이어야 돼요. 예. 수비형이 돼서는 정권을 뺏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은 좀 그렇죠. 수비형으로 그렇죠. 아웃복싱을 그렇죠. 하지만 인파이터로 해야 합니다. 아니 이재명 그러잖아요. 나는 문재인하고 다른 사람이야. 문재인 잘못한 거 많아. 이래서 자꾸 뭉치잖아요. 네. 하다못해 뭐 국토 뭐 토지세 전 국민한테 물려서 기본 소득 나눠준다고 뻥치더니 그걸 살짝 바꿨잖아요.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고. 그 권모술수 구미호처럼 꼬리 9개 달린 여우처럼 저렇게 자꾸 변신을 하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는 전공법으로 받아쳐야 된다고 봅니다. 너 이리 와. 대장동 너 얼마 먹었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네. 또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2부속실도 없애고 네. 정말 지금까지 너무 네. 김정숙이나 보면 나대는 그런 대통령 부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그냥 대통령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도록 하겠다. 그걸 의식했는지 아내는 공인이고 아들은 남이다. 예. 그러면서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아들은 소리. 남이라는 거 아니 역대 대통령이 마누라들이 사고 쳤어요. 자식들이 사고 쳤어요. 아니 김대중 아들 셋은 셋 다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홍삼 트리오. 홍삼 홍걸 YS도 마찬가지고요. YS 아들은 김현철은 소 황제라 소리 들을 정도로 다 했는데 역대 마누라들이 뭐 한 게 있나요? 지금 처음으로 그 김정숙이라는 분이 막부에서 좀 하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청와대에서 특별조사관도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 가족 조사하는 거. 예. 근데 아들은 남이고 아들은 이재명 유전자를 받은 사람이죠. 마누라는 남이죠. 윤석열 후보가 국민하고 함께한다. 내가 조금 뭐 불리할 수도 있지만 국민이 뒤에 지켜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는 모든 난관도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뭐 최근에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재명이 올라간 게 아니고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해보고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안철수 갖고 있는 건 10% 가져갔잖아요. 예. 주식으로 말하면 약간 파킹해 놓은 거예요. 예. 대주주에 대해서 워낙 조사 많이 하니까 약간 파킹해 놓은 거예요. 다시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20, 30대가 유보 쪽으로 가버렸잖아요. 상당수 그렇죠. 그 윤석열 지지층이 네. 그 사람들이 다시 해보고면 되는 거니까 또 어제 이용호 의원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 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새해 들어가서는 네. 비장의 카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 중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후보와 또 손잡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또 정책에 있어서도 참 우리 국민들이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그런 킬러 콘텐츠들을 팍팍 그렇죠. 이렇게 쏘아대면은 지지율은 다시 그럼요. 반등하고 훨씬 더 뛰어넘지 않겠나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환골 탈태라는 거 우리가 새해 맞아서는 환골 탈태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예. 환골이 뭡니까? 뼈를 바꾸는 게 환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각오하는 거죠. 혁신, 개혁할 때 혁자, 자기 살가족, 가족 혁자, 가족을 벗기는 게 혁신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모든 뭐 측근에 의존한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자기 살가족을 벗긴다는 마음으로 예? 자기 뼈를 다시 바꾼다는 마음으로 저는 하면은 국민들이 호응할 거로 봐요. 국민들은 꿈을 원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탈리아 주교가 가톨릭 주교가 산타크로스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들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선물만 기다리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서 난리가 예.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교가 사과했거든요. 그리고 산타크로스 있다고 바꿨어요. 근데 산타크로스가 사실은 지금 형법상으로 말하면 주거 침입에다가 사기지요. 예. 하지만 국민들이 산타크로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꿈과 희망 그리고 따뜻함 화합, 포용 이거를 산타크로스 통해서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 기준으로 봐서는 산타크로스가 없는 거지만 정치인 기준은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어려운 사람을 더 껴안고 함께 손잡고 가는 생각 그리고 불의를 단죄한다는 냉엄함 이거 가지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회복하고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거로 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